이 시각 정치권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7조 원을 투자하고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를 구매하는 조건 등으로 기존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었습니다.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우리 자동차와 반도체 기업 등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거둔 값진 성과라며 이번 협상으로 한미 간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적절한 수준의 합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투자 규모는 우리 외환 보유액보다도 많은 과도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결과를 알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2주 내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지난번 나토 방위비나 통상협력 후속 과제 등의 문제도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고요.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총평부터 좀 듣겠습니다. 민주당부터 듣죠? 걱정이 많았는데요. 일단 성공적인 협상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율을 25%에서 15% 낮췄다는 것, 이 자체는 일본이나 유럽과 같은 관세율이긴 하지만 다른 어떤 부가 조건 이런 면에서는 동등하거나 더 나은 협상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대미 투자 3,500억 불 같은 경우에 작년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봤을 때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투자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고, 더군다나 그 3,500억 불의 투자 내용도 보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조선업 관련된 것이 1,500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이라든가 정부에 부담이 되는 수준의 투자 규모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주시했던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다는 부분,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종합적으로 우려했던 것 이상의 성공적인 협상 결과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 듣겠습니다. 우선 늦게 그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임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협상이 타결된 것은 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면밀히 그 내용을 좀 보면 낙제점을 좀 벗어난 정도의 수준이다. 예를 들어서 시험으로 하면은 한 40점 정도 맞을 줄 알았는데 한 50점 조금 넘겨서 굉장히 잘했다. 이러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제 15%가 지금 대한민국은 한미 FTA 관철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그동안에 관세가 없었죠. 그래서 0에서 15%가 된 반면에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는 FTA가 없었기 때문에 2.5에서 15로 과선. 그러니까 일본이나 오히려 EU보다는 저희는 2.5% 정도를 사실 더 이제 관세가 높아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0에서 15 그리고 2.5에서 15 이런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EU와 일본과의 그런 비교를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15.5% 정도 상호 관세를 부과해야만이 어느 정도 선방했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5%가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치적인 면으로도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규모를 볼 때 지금 저희가 3,500억 달러 하나로 그러니까 원화로 하면 한 487억 정도가 되죠. 487조입니다. 7조입니다. 예. 그런데 예산에 대한민국 예산의 지금 한 73%, 그리고 GDP 규모의 한 19% 정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GDP 대비 한 13.1%, 그 EU 같은 경우는 GDP 대비 6.9%.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투자 규모가 굉장히 더 많아졌다고. 처음에 대한민국 그
외교단이 그 협상단이 갔을 때 목표로 했던 건 2천억이라고 지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4천억을 주장을 하다가 지금 3,500불에서 지금 타협을 본 것은 사실 한국으로서는 많이 또 양보를 한 그런 셈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협의가 오늘 이제 이루어진 합의가 어떤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 조율과 이행이 아직도 상당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자축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세부 조율과 이행에 있어서 그동안의 그 한미 FTA에서 대한민국이 가졌던 그런 우선적 지위가 지금 오늘 협상으로 인해서는 없어진 셈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우위를 좀 점하려는 그런 치열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제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께서 마스가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 관련된 얘기 계속 듣겠습니다. 이 마스가가 이번 협상 타결의 가장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상 시한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컸죠. 내일을 지나면 25% 관세가 그대로 부과되는 예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과를 이끌어냈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이 네밍 카드인 마스가 조선협력 프로젝트가 이번에 협상 타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고요.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반면에 미국은 조선업의 부흥을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역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여기에 1,500억 불을 투자하고 실제 투자 운용에 있어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고 또 그로 인한 수익 역시 한국 기업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1,500억 불이라는 투자 자체가 당장에 미국에 일방적으로 출자되는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투자라는 점에서 보면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해서 이 협상을 타결시켰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그 마스가 그 전략이 굉장히 큰 또 협상 타결에 이제 큰 영향을 이제 미쳤던 거는 맞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결국은 어떤 정부의 역량이라기보다는 조선업체 이제 세계 1위인 대한민국 조선업체의 사실 노력의 산실이죠. 그런 면에서 또 이번에 한화오션의 김동관 부회장도 또 미국으로 가서 또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설득을 한 이런 오늘 협상 타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노력도 상당히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방금 이 대통령께서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8월 초에 지금 통과될 것으로 유력시되는 노란봉투법이랄지 아니면 집중투표제를 비롯한 상법 개정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혁신을 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노란봉투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원청업체가 모든 하청업체와 다 직접 협상을 해야 되는 단체 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직격탄은 오히려 조선업체가 받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번에 한미 협상 타결에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조선업계가 큰 노란봉투법을 해서 타격을 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업 성장도 어렵고 그러면 이 대통령 방금 얘기하신 경제 성장 굉장히 어려워지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의 지금 이런 말과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진심인지가 혼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제 이 대통령이 규제 혁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를 비롯한 이 상법 개정안은 기업에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법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떤 기업 편들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업이 성장을 해서 그래서 또 경제 성장에도 발전을 하고 또 국익이나 또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그 마스크 협상으로 인한 오늘의 그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에서 국민들이 많이 보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그 기업 환경을 저해하는 노란봉투법이랄지 아니면 삼법 개정안에 대한 재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께도 투자 규모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7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를 하고 또 미국산 LNG 등 에너지 1,000억 달러를 3년 반에 걸쳐서 수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투자 규모와 내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3,500억 달러를 GDP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많아 보이고 우리나라의 이 여러 가지 여력에서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이건 네. 투자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일종의 이 한계, 그러니까 3,500억 불, 1,500억 불은 뭐 조선, 2,000억 불은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 펀드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디테일한 협의가 완료된 건 아니고 예. 실제 직접 투자 비율은 그보다는 상당히 낮고 대부분은 대출이나 보증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캐피탈콜 그러니까 필요할 때 투자를 요청하고 미국이 지목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로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부 합의 과정과 그 일정을 고려하면 당장의 1,500억 불이 투자가 우리 경제에 바로 부담이 되는 그런 것이냐. 저는 오히려 그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다른 이익까지 고려하면 이 투자 규모 자체가 큰 부담이 아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다른 유럽에 비해서도 일단 낮은 건 분명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GDP를 대비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더 큰 부담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의 협상 전략은 대미 무역 흑자를 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에 따른 비율로 투자금을 높이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에 비추어 보면 3,500억 불이 다른 주요국에 비추어도 불리한 협상 결과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3,500억 불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은 아마 추가적 협의를 통해서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이 당장의 어떤 직접 투자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재정 부담,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는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전주혜 전 의원께는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미무역 흑자라는 그 부분도 있고 또 그 대통령실에서는 조선업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가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아까 GDP 대비로는 대한민국이 20%로 일본의 13.1%랄지 아니면 EU의 6.9%보다는 많은 수치이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이제 문제인 것은 이게 오늘 관세 협상 타결이 새로운 좀 시작점인 것이 부문별 투자 액수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방식 이런 것이 굉장히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미국이 지금 일본이나 EU와의 관세 협상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문제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투자를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장관은 만약에 미국이 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487조를 그럼 대한민국에 누가 기업이 내는 건지 아니면 금융 쪽에서 내는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어떠한 그런 세금이 들어가는 건지 아직 그런 부분도 안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87조를 어떻게 좀 조성할지도 방식도 물론 문제지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투자할지도 문제겠습니다만 저는 이 487조를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마련할 건지 이게 세금인지 아니면 또 기업이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아직 정해지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기업의 투자 금액이 정해질 거다. 이것은 이제 이 3,500억 달러와는 또 별도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또 투자하는 이런 것이 또 상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원론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이 487조의 기업 투자분이 어느 정도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전부 다 세금으로 마련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면 지금 노란봉투법이 다시 한번 통과가 된다고 하면 기업으로서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데 이것은 기업하기도 어려운 환경에서 또 미국에 투자할 3,500억 달러 중에 상당 부분을 또 기업이 내고 이렇게 하면 기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이런 그 487조를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마련할지 거기에 대한 저는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미국에선 직접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펀드로 하겠다. 그래야지 그 수익이 대한민국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새로운 시작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세부 조율과 이행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치밀한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좀 더 미국 투자로 인한 수익이 대한민국으로 환원될 수 있는 이러한 협상책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487조 원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을 짚어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투자 수익 부분 그러니까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대통령실은 이게 재투자 개념일 걸로 이해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세한 합의가 나와 있는 건 아니죠. 러트닉 상무장관이 일본과의 협상 결과도 똑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90% 이익이라는 게 투자에서 얻은 수익의 90%를 미국 정부가 바로 가져가는 이런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러트닉 상무장관도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라는 것은 실제 투자로 얻게 되는 영업이익이라든가 이거 외에도 고용이라든가 생산 유발 효과라든가 이런 걸 포괄해서 미국이 통계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협상 결과를 내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수사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예를 들면 투자를 해놓고 투자 이익을 우리가 대부분 뭐 이 정부가 직접 투자도 있고 대출이나 보증을 통해서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그 투자에서 90%를 가져가는 이런 식의 투자가 상식적으로 국제무역상 상식적으로 맞겠느냐 이런 협상으로 진행되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내용이 협상의 결과고 실제 투자의 이익이 그렇게 귀속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번 협상 막판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투자에 대한 이 부분을 마지막에 세밀한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일본 정부의 사례를 참조해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그 틀을 담아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내용들은 제한적이지만 적어도 미국 상무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전체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돼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까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 아전 인수식의 좀 모호한 지금 해석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원론적인 것만 됐죠. 이제 15%로 하고 또 그다음에 또 마스카로 1,500달러, 그다음에 또 일반 투자로 이제 2,000억 달러 이렇게 해서 총 3,500억 달러 이 정도가 지금 된 것이고 결국은 이제 보다 보면 계약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굉장히 상세하게 해야 나중에 약속을 어겼네 안 어겼네 이렇게 뭐 하라고 할 때 이렇게 계약에 써 있지 않냐 이렇게 저희가 반론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이만큼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뭐 투자 수익을 대한민국에 상당히 가져올 거라 생각하지만 미국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관세 장벽 관련해서도 농수산물의 좀 추가 개방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과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쌀과 지금 쇠고기는 사수했다. 잘 방어했다고 하는데 지금 또 미국적 얘기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론적인 데에서만 이제 오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서로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전 인수격의 해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있죠. 이번 협상의 이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쌀, 또 30개월령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이었는데 우리 협상단은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대담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던 바와 같이
농축산물에 대한 미측의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시장 개방 확대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과체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네, 앞서 이제 명확한 합의,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트럭,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 포인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즉 쌀과 소고기 외에 과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만한데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 국민의힘 먼저 이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개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아직 뭐 계약서가 작성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개방이다 지금 이런 단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통관 절차나 또 검역 절차에 대해서는 한국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 지금 있을 수 있다, 뭐 이러한 지금 기대 심리도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30개월 미만의 또 쇠고기랄지 아니면은 또 쌀 개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방하지 않기로 이제 그렇게 잘 방어를 했던 이제 이렇게 구윤철 부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조금 좀 시간이 좀 지날수록 서로 또 다른 해석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귀추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그 정부의 어떤 협상 좀 전략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쌀 개방이랄지 아니면 이제 쇠고기에 대한 수입 개방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전제 하에 뭐 3천억 정도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을 3,500억 정도로 더 많이 양보를 한 그런 것을 이제 노리고 미국에서 이런 그 추가적인 그 농산물이랄지 아니면은 또 쇠고기 개방 이야기를 꺼냈던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해석론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로 우리나라 이제 부총리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저는 방어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추가적인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SNS에서 이제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라는 것이 정확한 워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즉 지금 쌀과 소고기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냈다라고 했는데 추가적인 또 협상할 가능성은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과 교역에서 사실 농산품 98% 개방돼 있습니다. 쌀은 이제 쿼터 제로 돼 있고 국가별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은 분명하고 있었고요. 소고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이미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이기도 한데다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어떤 기억, 30개월 연령 이상의 소고기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 같은 거를 고려하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협상안이었던 거죠. 이걸 잘 지켜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성과 있는 협상 결과였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완전 개방의 의미는 이 전반적으로 검역 등 관련해서 미국 농축산업 측에서 요구해 왔던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을 다소 완화시키는 정도의 협상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쌀이나 소고기 관련해서 지금 한국 정부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것에 다른 어떤 합의 내용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적어도 이 쌀과 소고기 관련된 농수산품 이 개방 관련돼서는 성과로 분명히 평가해도 될 것 같고 특히 농축산부는 트럼프 정부가 각국의 통상협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지 기반이 농축산업이 주업인 미국 중서부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업계의 압박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통상협상에서 각국의 농산물 개방, 소고기 개방 요구를 계속 해왔던 거죠.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카드로 해서 지켜냈다는 부분은 분명히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 글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이제 전하면서 또 한 가지 언급을 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과 2주 안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 소식도 같이 전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뭐 통상 협상도 있었고 미국의 어떤 자국 사정,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진작에 성사되었어야 될 한미 정상회담이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었죠. 다행히 상호 호혜적인 통상 협상 타결이 있은 직후에 즉시 이 정상회담 추진 일정이 합의된 것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통상 관련된 합의에 뭐 세부적인 합의 논의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통상과 별개로 안보 관련된 이슈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상 간에 협의 논의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미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의 빠른 만남을 원했다고 보여지고요. 뭐 통상은 물론이고 안보와 또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현안, 또 한국이 동맹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보의 안보 질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최근에 북미 대화의 진전 분위기, 또 우리 역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 자체로서 뭐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전주혜 전 의원께서는 이렇게 관세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한미 정상이 마주 앉게 되는 것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재명 대통령을 길들이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대통령, 그 대한민국의 다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통령들은 한 달 이내에, 그러니까 취임하고 한 달 이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달지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일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지금 2달 정도 지나서 이루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이라 늦어진 감이 있죠. 이제 그리고 관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어떤 그 트럼프 정부의 그런 협상의 기술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전에 지금 7월이나 또 그 6월에도 사실 만나고자 했습니다만 만남이 이루어지지 좀 않은 뭐 이런 면이 좀 있고.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이번에 뭐 미국으로서도 만족할 만한 뭐 그런 관세 협상 타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제 회담도 앞으로 이제 2주 안에 하겠다 이제 오늘 그런 메시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으로는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 관계가 아직 형성은 되기 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루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더 강화를 하고 그리고 또 미국과의 그런 신뢰관계를 쌓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뭐 주한 미군의 주둔비랄지 뭐 이런 또 새로운 청구서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그 관세 협상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안보 사항과 패키지들을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러한 의도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그 관세 협상 타결에는 이제 그런 안보 관련한 이런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주한 미군의 뭐 주둔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또 한국 안보와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부담이 좀 많아지는 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또 이 회담 일자가 잡히는 대로 성공적인 한미 회담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아니면 전자권 전환 등의 국방과 관련된 부분이 의제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뭐 일단 트럼프 정부는 계속적인 추가 방위 분담을 요구해 오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통상협정 테이블에서 이게 논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자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패키지 D를 얘기했을 때 안보 관련된 이슈도 같이 통상 현안과 같이 함께 이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건 분명히 분리된 것 같고요. 이 통상 협상 결과가 향후 이 한미 이 주한미군 주둔비라든가 국방비 관련된 부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요. 이건 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특히 이 전자권 전환 문제 역시 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긴 하지만 단계적으로 사전에 충족해야 될 조건 문제 등 여러 가지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이고 언론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 일치된 의견 정도를 정상회담에서 만들 수는 있지만 이번에 성사되는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로 어떤 미국 측의 요구가 있거나 이 부분을 한국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될 정도로 양국 간 논의가 이게 성숙된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그런 논의의 출발점이 이번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세 협상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쭉 들어봤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실용 외교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중국은 우리나라의 이 마스가에 대해서 한국의 조선 산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또 이런 우려를 또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중국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직접적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업 관련된 미국과의 협력, 특히 대규모 투자가 이제 한국의 경쟁 있는 조선업이 미국과의 협력의 틀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의 어떤 교역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통상 협상은 협상대로 중국과의 또 경제 협력은 협력대로 뭐 진행될 것으로 보고요. 이번에 한미 협상 과정에서도 이제 중국과의 관계 문제가 예민하게 다뤄지거나 하지는 않은 거로 봤을 때 중국의 어떤 뭐 이해관계 입장에서는 뭐 중국의 입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번 통상 협상 결과가 한중 뭐 외교 또 경제 관계에 직접적인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네,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뭐 단순히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관세만 하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2주 이내에 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느니만큼 현재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미국과도 잘 지내고 싶고 뭐 중국과도 잘 지내고 싶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마 선택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을 해라.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관세 협상이라는 것이 외교의 일환이라는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럼 오늘 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된 것이 결국은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한국에 좀 서운한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앞으로 이제 이어질 미국과의 이제 정상회담에서의 어떠한 그런 그 한국의 어떤 입지나 아니면 스탠스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